사람이든 나라든 간에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주소가 어디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직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성장률 그리고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는 그런 보고서는 그 시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자료를 활용해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등을 비교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에 급감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OECD 국가 내에서 성장률 하락세가 가장 심한 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의 초반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는 최근에는 2%대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5%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2.7%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라트비아가 마이너스 5.1%, 리투아니아가 마이너스 4.1%, 에스토니아가 마이너스 3.3%, 그리스가 마이너스 2.7%, 다음으로 우리가 5번째로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고성장을 오랫동안 지속했던 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5번째입니다. 그리고 라트비아, 그리스 같은 나라하고 대한민국이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정도 수준의 나라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런 한탄이 그 시 자료를 보면서 절로 나오게 됩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 대비 2.7% 이상 높은 그런 성장세를 우리나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OECD 평균값보다 1.2%,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줄어서 2016년 이후에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그냥 단순히 0.6%, 그러니까 고성장 국가에서 평균에 거의 근접하는 국가, 평범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률도 격차가 훨씬 줄어들었다가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국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마이너스 0.4%, 다시 이야기하면 세계 평균보다 낮은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는 세계 평균보다도 마이너스 0.6%, 더 0.6%만큼 낮은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GDP 성장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5%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4.3%입니다. 2011년부터 15년 사이에는 3.1%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2.7%입니다. 이 수치도 막대한 재정을 퍼부어서 끌어낸 수치입니다. 반면에 세계 경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3.8%,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3.7%,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3.5%,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3.3%입니다.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 모두 다 세계 경제는 3%대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부끄럽게도 5%대에서 2.7%, 그 2.7%도 정부의 재정 지출을 퍼부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런 경제 성장률이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유독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하락폭이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진 그런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그런 OECD 회원국이 모두 23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성장률의 낙폭이
가장 컸던 나라입니다. 3만 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OECD의 23개의 회원국 가운데서도 성장의 낙폭이 가장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이상 되는 국가들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국가입니다.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깊은 그런 이 반성을 해야 될 수치입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 분배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가 안 되고 사회적 갈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재 성장률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4.7%,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3%로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되어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8번째로 잠재 성장률이 낮은 하락 속도가 빠른 국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2016년부터 2019년도에 3%도 상당히 과대평가된 그런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서울대 한 교수부는 1% 중반까지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7%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OECD 국가의 평균 잠재 성장률은 0.4%밖에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봐야 되죠. 우리가 그만큼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고성장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이자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1년도에 5.4%에 달하던 잠재 성장률은 2019년도에는 2.7%로 이것도 아주 과대평가됐습니다. 1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보다 잠재 성장률이 더 하락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3.2%, 마이너스 핀란드 마이너스 1.7%, 그리스 마이너스 3%, 라트비아 마이너스 3.3%, 리투아니아 마이너스 3.5%, 슬로바키아 마이너스 2.4%, 스페인 마이너스 2.4%입니다. 1개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다 우리하고 비교해서 안 되는 나라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잠재 성장률 자전거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 큰 덩치의 독일 경제는 잠재 성장률 0.8% 올랐습니다. 덴마크가 0.3% 올랐습니다. 아일랜드 0.7% 올랐습니다. 멕시코가 0.2%가 올랐습니다. 터키가 1.6% 올랐습니다. 6개 국가, 독일을 포함한 6개 국가,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잠재 성장률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가동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데 점점 한국이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보고 딱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국이 이대로 가면은 계속해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우리 자신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많은 부분에서 낭비와 비효율과 저효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마치 미끄럼을 타듯이 한국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바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가 OECD 국가들과의 상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수치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